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학원의 강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월급에 대해서 또는 자기 앞길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강사 생활할 때 월급이 되게 안 올랐었어요. 처음엔 200, 그 다음 달은 180, 200, 좀 적게 받으면 150, 더 적게 받으면 120, 200, 200,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남자가 200 벌면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결혼도 해야 되죠, 집도 구해야 되죠. 한 달에 200씩 모아서 내가 어떻게 집을 구해? 서울에 있는 전셋집도 보통은 이제 지금 저희 집도 전세로 지금 1억 8천짜리 집인데 그걸 언제 다 구해요? 200만 원씩 벌어서. 저는 그런 고민에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도 만약에 얘랑 결혼을 하면 내가 얘를 온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될까? 지금은 내가 200만 원밖에 안 벌지만은 향후 내가 5년 후 또는 10년이 되면은 한 달에 500, 600, 700, 1000만 원씩 벌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일을 더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일을 쌓아야 되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소위 말로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안 오를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미래를 못 봐요.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안 오를 거라고 제가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사 생활을 1년 정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내가 월 300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월 400을 땡길 수가 있는 건지 감이 이제 슬슬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학생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계치가 있는데 학생 수를 많이 모으려면은 다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다른 학원의 강의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다른 학원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전문가가 되어보자. 장인이 되어보자. 그 장인이 됨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자. 근데 내가 만약에 식당을 차려. 내가 김밥의 장인이 되겠어. 김밥이 누구보다 다르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그 자체로 장인이 되지 않을까요? 난 그래서 디자인에도 장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쪽에 이제 거의 이제 많이 기울었는데 잘 가르치고 싶은 목적이 좀 더 강해요. 꿈돌이한테 배우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제 살 길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학원의 강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학생 수를 많이 모은다고 저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니겠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 강의를 합니다. 단체 강의를 안 해요. 단체 강의가 안 맞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 라이노라는 수업이 이게 쉬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편차가 심해요.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은 배경 지식이 좀 돼서 정말 금방금방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3D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2D는 막 되게 잘해. 근데 애가 박스를 만들 때부터 애가 벙 떠요. 그런 학생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장단을 맞추냐.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예전 학원에 이제 선택했던 거는 개인 강의였어요. 한 명씩 붙잡고 강의를 하는 거 또는 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두세 명씩 가르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강의 퀄리티는 올라요.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진도를 뽑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학생 수의 제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 강의로 20명씩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라이노라는 그 모델링이라는 수업 자체가 6명 이상 가르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6명 미만의 학생들만 데리고 소수의 강의를만 했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 이름도 외울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다룰 수도 있고 좀 더 민감한 얘기를 좀 다룰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저도 성장을 하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학원에서 6명씩 데리고 그룹 과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손익분기를 넘지를 못해요. 6명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9명은 돼야 돼요. 9명, 10명 정도는 가르쳐야 이게 손익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는 월급 오를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 시간을 늘리거나. 근데 난 또 강의 시간을 늘리기는 싫어. 왜냐면 나도 놀면서 해야 되니까. 나도 개인 정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 나름대로 또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 내가 이 학원에 10년이 짱 박혀 있던 20년을 짱 박혀 있던 내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더 올라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학원에서는 오래 있어봤자 난 결혼도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장인 정신을 찾았지만은 제 페이는 뭐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했던 어떤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지금 예전에는 뭐, 근데 지금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몰라요. 제가 둘쭉날쭉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보자면 쓰는 돈을 제가 체크를 해보거든요. 항상 뭐 이것저것 다 나고 카드값 나가고 뭐 하고 하면은 적게 쓸 때는 한 300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400, 500 정도 쓰고, 좀 과소비가 좀 심한 편이죠. 이것도 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맨날 술을 마시냐 뭐 그것도 아니고 저 술 잘 안 마셔요. 뭐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건 아닌데 정말 즐겨서 마시는 편은 아니고 그냥 가끔 그냥 친구들 만났을 때 가끔 뭐 맥주 한 잔, 두 잔 이 정도 마시고, 또 담배도 안 펴요. 근데 제가 지금 36살까지 되면서, 물론 저도 담배를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를 피워왔었고, 근데 제가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담배는 나한테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득이 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담배가 입에 안 대지더라고요. 이게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여드름 피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피면은 한 가치당 여드름 하나씩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 여드름 자국은 제가 지금까지 담배를 핀 개수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입술이 되게 빨개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뭐 틴트를 바른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근데 문제는 담배를 한 가지 피면 얘가 갈색으로 변해요, 입술이.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해가 되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차이예요. 나는 담배를 피고도 선홍색 입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피셔도 난 그거 문제가 되진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내 케이스는 좀 아니라는 거라서, 대신에 이제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돈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노보드 장비도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사보면서 이게 느껴보고, 아, 이 데크는 어떻구나. 물론 제가 제 데크가 2개밖에 없지만, 뭐 바인딩은 이 느낌이 어떻구나. 고프로 같은 것도 사보고, 아, 얘는 참 뭐가 거지 같네. 뭐 아이패드도 사보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른 게 애플워치 4 하나랑 와콤 타블렛을 2개를 더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쓰려고 산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장인이 되기 위한, 또는 제가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시는 애들 중에 편의점 알바 한다 그러면은 저는 꾹꾹 말리는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배울 게 없으니까. 편의점 알바 같은 거는 한 달? 그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편의점 사장님이 보면 되게 싫어하겠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배워갖고 내 인생에 좀 더 쓸모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배우면 좋죠. 돈도 벌고 뭐 배울 것도 배우고. 저는 그래서 바리스타 같은 직업군이라든지,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커피를 또 안 마셔요.
아메리카노가 5가지 맛이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고, 그전에는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 주변 일대에 카라멜 마키아토를 제대로 만드는 카페가 없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경우는 붓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떼처럼 붓더라고. 보통은 그 커피를 넣고 그 위에 우유를 넣고 하거든요. 카페 라떼 같은 경우는.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는 순서를 바꿔요. 제가 배운 걸로는 그래요. 먼저 우유에다가 시럽을 타고요. 그러면 이제 거품만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위에 거품, 밑에 우유 이렇게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커피를 천천히 흘려 넘겨요. 그러면은 이 밀도가 달라서 커피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미니 다음 차는 어떤 걸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포르쉐 박스터 까브리올레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포르쉐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한 달에 뭐 500씩 800씩 뭐 이렇게 번다고 쳐봐요. 평균적으로 500을 번다고 쳐봐요. 그 월급 가지고는 포르쉐를 못 사요. 물론 살 수가 있겠죠. 숨만 쉰다면. 로또가 되면 되지 않냐고 말 하시는데, 저는 로또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평균적인 사람이에요.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성과가 있고,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자수성가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로또로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5년 안에 제가 포르쉐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더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장인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지,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또 좀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나온 충분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꼭 5년 안에 포르쉐를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